지금 시각은 7시 26분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의 73%가 비만이나 과체중이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지난 1년 동안 강원도민들의 비만율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슈앤 토크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는 비만의 심각성과 건강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의 조희숙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접종 업무를 보시다가 달려와 주셨는데 출연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안에서는 살이 확 찐 자가 늘고 있다 이런 농담이 있는데 아니 지난해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것이 우스갯소리가 아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도별 비만율 인구 자료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 비만인 경우가 40.3%로 0.2%가 증가를 했고요. 초고도 비만도 7.4%로 작년에 비해서 0.2% 증가를 했는데요. 이제 증가도 문제지만 시도별로 비만율을 봤을 때 강원도의 비만율이 대도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43.3%, 서울이 36.1%인데 7.2% 강원도가 더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외에 나가지 못하고 운동도 힘들고 맛있는 배달 음식은 또 주위에 왜 이렇게 많은지요. 비만 증가의 그 상황이나 원인을 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코로나 관련된 많은 조사들이 있는데 최근에 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코로나 이후에 먹는 그 외식 빈도가 배달 음식, 외식 빈도가 22%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집에 계시는 경우에도 혼자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경우도 2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또 코로나 관련돼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회적 고립이 이제 심각해지고 우울해지면서 겪는 증상인데 40.3% 한 10명 중에 4분 정도는 코로나 블루를 경험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드시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우울함 또 나가지 못하는 이제 답답함을 달래기 위해서 주변에 또 집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먹을 것이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낙을 이제 먹는 걸로 푸는 경우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전국적인 상황이고요. 교수님, 강원도 내 자연 환경이 워낙 다른 지역에 비해 좋기 때문에 활동량이 도민들이 많아서 비만율이 이렇게 제주와 강원도가 최고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비만이 높아졌다기보다는 강원도가 10년째 제주도와 함께 비만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다른 분들이 듣기에는 아니 강원도 그렇게 산도 좋고 경치도 좋고 그리고 농사도 많이 지으시고 채소도 먹을 거 많은데 왜 비만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 2년 전부터 강원도의 농촌 지역에 직접 찾아도 가고 또 주민 가구 관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도시만큼이나 배달 음식 또 그 정크푸드라고 하는 이제 패스트푸드들이 이미 농촌에 많이 이제 진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으시다가 굉장히 바쁘실 때는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또 배달 음식을 많이 드시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비만에 대한 경각심은 대도시보다 아직 농촌에서는 크게 느끼시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만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배달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그리고 대도시인 경우에는 걷기 좋은 시설이나 체육시설들이 중간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먹는 그 패스트푸드 배달 식사는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지만 상대적으로 농촌에는 걷기 좋은 길이나 운동을 하실 만한 좋은 시설은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군요.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그런 면이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이 비만의 경우에는 성인병의 결과물이면서 또 다른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심각성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비만 세포에는 아디포사이토카인이라는 그 염증 물질들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만이신 분들은 염증 반응을 크게 일으킬 가능성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나 근공결계 질환 같은 이제 심각한 만성 질환으로도 갈 수 있고요. 네. 또 고혈압이나 당뇨 발생률도 높은데요. 이제 우리 조사 결과에 의하면 비만을 가지신 분들이 보통 한 5배 이상 고혈압으로 가실 가능성이 많고 네. 또 당뇨도 한 3배 이상 비만이지 않으신 분들보다 네. 당뇨병 발병을 높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이 외국의 사례 또 연구 결과를 보면 좀 심각한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비만이 더 위험한 그런 이 어떤 원인이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많은 그 염증 세포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기저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면역력이 이제 저하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이번에 이제 이태리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태리인 경우에도 고혈압을 가지신 분이 한 3분의 2 정도 전체 사망자분의 이런 그 기저 질환이 있으셨고요. 네. 또 3분의 1 정도가 이 당뇨병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도 한 3,600명 정도 노인 환자들에 대한 이제 코로나 환자 결과 분석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제 그 결과에서도 여러 가지 고혈압이나 당뇨 또 비만을 가지신 경우에 한 2배 이상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비만 퇴치에 더 신경을 써야겠네요. 알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공공보건의료 지원 단장도 교수님 맡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우리 강원 지역에서 이 정책적으로 강원도의 비만율을 낮출 수 있는 어떤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비만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네. 비만을 저희가 보통 사회적 전염병이라고 부릅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의 문화, 다 같이 함께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네. 혼자 비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보다는 이제 정책이 필요한데요. 네. 실질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학교에 들어가는 자판기에는 탄산음료를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진 이제 국가들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당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 이제 그 식습관이 몸에 배기 때문이죠. 실제로 또 취약하거나 노인분들에게는 이제 채소나 과일을 직접 제공해드리는 정책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살고 있는 곳에서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나 또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그 지원 정책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비만이라는 것이 더 이상 개인에게 국한된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처음부터 해주셨는데 듣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처음에 비만에 있어서 개인이 뭐 게을러서이다 이렇게 원인을 생각했던 이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산업이라든지 어떤 자본에 의한 결과물이 이 개인에게 비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느냐가 더 이상 네. 비만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사회적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식을 좀 달리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고요. 그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가정에서, 실생활에서 비만을 퇴치하는데 이 좋은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에 많이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해주시겠지만 또 개인의 노력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일단은 재택근무도 많아지시고 집에 오랫동안 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더 생활 리듬이 깨지기가 쉬운데요.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만 드시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지 않고 주변에 음식물이 굉장히 이제 먹을 것이 많다 보면 간식도 늘어나게 되고요. 또 식사 시간이 아닌데도 아무래도 섭취를 하다 보면 그게 다 사회 활동이 적기 때문에 고스란히 이제 살이 되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수면이 이제 불규칙해지다 보면 밤에 이제 늦게 주무시게 되는데 우리가 새벽 밤늦게 그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필요 이상의 이제 식욕을 자극하게 되고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먹고 싶은 이제 식욕 증추가 생겨서 또 가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 조절도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밖으로 나가시지 않지만 뭔가 좀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겠다가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살 빼고 운동해야지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요. 네. 뭐라도 조금 움직이고 1분이라도 일어나고 활동하고 하는 것들이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감을 없애게 하기 때문에 또 먹는 욕구도 줄어들게 해서 여러 가지 그
그 비만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먹고 자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군요. 네.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주위에 널려 있는 간식부터 좀 치워 나가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희숙 교수님, 방역 필설에서 노고가 많으신데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